사랑은 50세가 되어도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우리 신혼집에서 제가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한 직후 드디어 맞이한 신혼의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죠. 특히 제가 침대 위에서 보여준 그 행동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먼저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미영, 올해로 50세가 됐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천직이라 생각하며 교단에 계속 서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젊은 여자와 춤을 추다 사랑에 빠졌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 남편, 그 성실하고 고지식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미영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여자와 있으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그날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10살 어린 댄스 강사였어요. 직장 동료 소개로 스트레스 풀 겸 시작한 댄스 교실에서 만난 거라더군요.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20년이란 시간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20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주변에선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남자를 어떻게 그렇게 믿었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눈물이 나면 화장실에 숨어서 울곤 했어요. 밤이 되면 텅 빈 집을 멍하니 돌아다니다 잠이 들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잘못일까요? 결국 조기 퇴직을 결심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혼자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 외로웠어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이어졌죠.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연금으로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으며 검소하게 살았지만 감사했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가끔 전직 교사 모임에 나가거나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역시 외로웠죠.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혼자도 괜찮아. 그게 제가 쌓은 방패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평소라면 바로 정비소에 맡겼겠지만 그날은 급한 약속이 있었어요. 퇴직 후에도 연락하던 제자가 커피 한 잔 하자고 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만난 건 최민수 씨였어요. 5년 전 아내를 잃은 55세의 민수 씨는 저보다 3살 많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혼자 지내면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죠. 저도 아내가 먼저 떠난 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과의 이별, 교직, 퇴직, 그리고 혼자의 시간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민수 씨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됐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도 늘었죠. 어느 날 친구가 등산 모임에서 말했어요. 미영쌤, 요즘 달라 보이세요.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왠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한번 실패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특히 큰딸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좀 더 편하게 살아. 남자들 다 똑같아. 그런데 민수 씨는 달랐어요. 며칠 뒤 민수 씨가 제 차 상태를 보러 와주셨어요. 미영쌤, 이거 제가 집에서 키운 상추예요. 혼자 먹기 딱 좋게 조금 가져왔어요.
깔끔하게 씻어 한 장 한 장 포장된 상추를 보는데 제 마음의 자물쇠가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상추뿐만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도 괜찮아라는 말을 안 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나도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봄날의 꽃처럼 제 마음에도 뭔가 싹트고 있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도 컸지만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달콤한 설렘 뒤에 얼마나 큰 시련이 숨어 있는지를. 민수 씨가 왜 그렇게 자주 이소영 씨의 미용실에 들렀는지, 그날 밤 늦게 낯선 여자와 만난 모습, 그리고 우리 신혼집에서 제가 보여준 그 충격적인 행동의 진짜 의미. 그 모든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우리 이야기는 더 특별해졌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먼저 어느 봄날 아침 민수 씨가 가져온 수수께끼 같은 봉투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 봉투가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달력을 보니 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늘 하던 혼자도 괜찮아 대신 그날은 다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직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문을 열어보니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미영쌤, 아침 일찍 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민수 씨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죠. 혹시 지금까지의 만남이 부담이었던 걸까? 아니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나?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 씨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찾아오다니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일 거예요. 차를 준비하는 제 손이 자꾸 떨렸어요. 미영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쌤이 마음을 열어줘도 될까 망설였어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수줍게 마음을 표현한 그 편지에 제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민수 씨, 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 나이에. 민수 씨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영쌤과 있으면 제 인생이 다시 봄처럼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현관벨이 다시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소영 씨가 서 있더라고요. 미영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수 씨 때문에 왔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소영 씨와 민수 씨는 무슨 관계일까? 그날 밤 늦게 민수 씨와 함께 있던 낯선 여자는 누구였을까? 소영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와 민수 씨 모두 놀랐어요. 거실엔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방금 전까지 달콤했던 고백의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민수 씨도 여기 계셨네요. 소영 씨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아는 듯한 눈빛에 제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미영쌤, 편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민수 씨가 떠나고 소영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미영 씨, 민수 씨와 그런 사이였어? 소영 씨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실 민수 씨 우리 미용실에도 자주 와. 그것도 늘 젊은 여자와 함께. 그 순간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젊은 여자라니? 며칠 전 밤늦게 본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영 씨도 알잖아. 요즘 세상의 남자들은 다 똑같아. 특히 퇴직하고 시간 많은 남자가 제일 위험하다니까. 소영 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방금 읽던 그 따뜻한 편지,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수 씨의 그 성실한 모습, 항상 진심이 담긴 말투, 그 맑은 눈빛까지. 그게 전부 연기였을 리 없잖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미영 선생님이시죠? 그 순간 처음 겪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곧 마주할 더 큰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네, 제가 김미영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화기 너머 젊은 여성이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는 민수 씨 딸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딸이라고? 소영 씨가 옆에서 계속 뭐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아빠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소개하는 것도 망설였나 봐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늦게 본 그 여성이 바로 민수 씨 딸이었던 거예요. 미용실에도 딸과 함께 갔던 걸까? 소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남자에 대한 불신을 열심히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영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민수 씨가 우리 미용실에 온 건 내가 부탁한 거야. 전기 설비가 자꾸 고장 나서.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민수 씨였어요. 쌤, 제가 드린 편지 마지막까지 읽어보셨나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 딸 사진이 있을 텐데. 다시 편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밝게 웃는 젊은 여자 사진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날 밤 제가 본 그 여자였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아빠가 웃는 걸 봤어요. 선생님 얘기를 할 때요. 민수 씨 딸이 전화로 말을 이어갔어요. 소영 씨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했네. 우리 미용실 전기가 고장 날 때마다 민수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고쳐줬는지 몰라.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넘어 찾아온다는 걸.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그날 밤 우리 신혼집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소영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민수 씨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편지를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그의 진실한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었어요. 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늦게 피어도 꽃은 꽃이죠. 늦게 시작한 사랑도 사랑이에요. 부족한 저를 봐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쌤의 봄으로 만들고 싶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지 깨달았죠.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였어요. 미영쌤, 제 마음 잘 전해졌나요? 네, 잘 읽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은 오늘 저녁 제 딸이 쌤을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순간 긴장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좋아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민수 씨 딸 지은이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쌤, 우리 아빠 좀 딱딱하죠? 저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몇 달을 고민했대요. 지은이 말에 민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지은이 눈가가 붉어졌어요. 쌤, 아빠 곁에 있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은이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고마워.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토록 망설였던 이유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 왔죠. 그 비밀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시작됐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쌤, 사실 오늘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어요. 갑작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결혼합시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청혼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진 가운데 지은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쌤, 아빠 곁에 있어주세요. 하지만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가슴 깊이 숨겨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수 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숨겨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운명이 우리 대화를 방해하려는 듯이. 어라, 비가 오네요. 저기 카페에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카페에 들어선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그날 밤 제가 고백한 비밀은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긴장하며 입을 뗐어요. 저 사실 몸이 좀 불편해요. 민수 씨 눈빛이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아프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까. 말을 하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땐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기다려줬어요. 그 따뜻한 눈빛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창밖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소영 씨가 우산을 털며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와 민수 씨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치 고등학생처럼 얼굴이 빨개졌죠. 소영 씨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이런 우연이. 두 분도 비 맞으러 오셨어요? 아, 내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얼굴을 붉힌 채 대답했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 났잖아요. 우리 동네 로맨스라나 뭐라나. 소영 씨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소문이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거든요. 앞으로 제가 고백할 이야기가 어떤 소문을 만들어낼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미영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아까 하시던 말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였어요. 문득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밀과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결국 전 남편과의 이별로 이어졌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였어요. 쌤, 오늘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까요? 망설였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좋아요. 이번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동네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벚꽃이 한창인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여기서 이야기해요. 저 사실 젊은 시절에 폐 수술을 크게 받았어요. 민수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래서 가끔 숨이 차는 건가요? 네, 수술 자국이 커서. 전 남편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옷으로 가리고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점점 거리가 생겼고 결국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예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비밀이었나요? 저도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정비소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눈물이 났어요. 부끄럽게 생각했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흉터 하나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쌤, 이번 주말에 지은이랑 같이 밥 어때요? 민수 씨가 쑥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요? 저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지은이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했거든요. 괜찮아요. 지은이가 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주말의 식사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어요. 지은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쌤, 이거 제가 외조 모댁에서 찾은 거예요. 아빠랑 엄마 젊었을 때 앨범인데 쌤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민수 씨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밝게 웃는 모습이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 옆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엄마예요. 아빠가 늘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운명 같았다고. 민수 씨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했어요. 운명 같았다고. 그 순간 제 마음의 마지막 벽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제 흉터도 나이도 과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흔들릴 거라는 걸. 그 시작은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자와 함께 찾아왔어요. 아침 7시도 안 돼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나 우유 배달도 아닐 시간인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미영 씨. 전 남편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헤어진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여기 사는 줄 알고 잠깐 들렀어요. 시간 있으면 이야기 좀.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방금 전까지 행복했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미영 씨가 재혼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동창회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문이 벌써 저기까지 퍼졌나? 네, 그래서 용건이 뭔가요? 차갑게 물었어요. 사실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최근에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내가 미영 씨 마음을 몰랐던 것도. 그만하세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내가.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다시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각 구운 듯한 빵 봉지가 들려 있더라고요. 쌤, 아침 일찍 와서 죄송해요. 산책하다 새로 생긴 빵집을. 민수 씨 말이 멈췄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 전 남편을 본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우리 셋 다 말이 없었죠. 아, 잘못된 시간에 온 것 같네요. 민수 씨가 먼저 입을 뗐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 제가 급히 말했지만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영 씨,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바로 직전까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분이에요. 적어도 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분이고 제 흉터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영 씨, 그때 일은 그만하세요. 당신이 날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아는가요? 그 뒤 전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갔어요. 민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 걸 느꼈어요. 결국 그날 우리는 약혼했어요.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렸고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신혼을 보내게 됐어요. 쌤,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갑자기 민수 씨가 으악하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아, 허리가. 저는 바로 캐비닛을 열었어요. 거기엔 작은 마사지기가 있었죠. 이거 이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신혼 첫날 밤에 이런 것까지. 민수 씨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밤엔 가끔 숨이 차니까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허리 통증도 제 숨찬 것도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첫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가장 아름답게 지나갔어요. 사랑은 50세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민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 신혼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봉투 안에는 비행기표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주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는 3장이었어요. 슬쩍 보니 세 번째 표엔 낯선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날 밤에 예상치 못한 전개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표는 누구 거였나요? 사실 그건 지은이 이모였어요. 우리 신혼에 지은이 이모가 깜짝 방문해서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그건 지은이 엄마의 마지막 영상이었죠. 그날 밤 우리 셋은 그 영상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어요. 누군가는 왜 신혼에 그런 걸 했냐고 하지만 저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신혼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에 정해진 형태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 민수 씨는 허리 운동을 하고 저는 호흡 운동을 해요. 서로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보, 오늘 등산 모임 가는 날이지?
민수 씨가 웃으며 묻곤 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천천히 산책도 해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우리가 나눈 대화,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가 얼마나 특별한 순간이었는지.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20세든 40세든 50세를 넘어서든 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봄을 찾아 받아들일 용기만 있으면 되죠.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밤도 민수 씨 등 좀 주물러 줘야겠어요. 여러분의 봄도 꼭 찾아오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50세에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두 사람이 보여줬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 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영상처럼 다른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힘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